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 잡화, 생활용품 업종 온라인 메타 광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지훈 프로마케터라고 합니다. 요즘에 메타 광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 광고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그런 피드 영역에 광고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주목도 있게 광고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전환 성과도 다른 배너 광고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인데요. 우리는 메타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특히 더 패션 잡화랑 생활용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패션 잡화와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어떻게 메타 광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메타 광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그 주제로 담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NS 메타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챙겨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광고를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배너 광고다 보니까는 그 배너 형태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형태라든지 어떤 소재를 노출시킨 거기 때문에 이 소재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 제작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재 기획, 소재 제작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성과 좋은 소재들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그 기획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한 브랜드사의 경우에는 내부에 컨텐츠 마케터가 기획을 하고 디자이너가 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마케터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광고 성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재를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컨텐츠 마케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체에서 광고를 운영해주고 타겟팅별 그리고 소재별 전환 성과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줄 퍼포먼스 마케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이너, 두 번째 컨텐츠 마케터, 셋째 퍼포먼스 마케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없으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시고 운영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 이게 어려우시다 싶으시면은 대행을 의뢰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NS 매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피드랑 아니면 스토리 영역들 있잖아요. 그 영역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핸드폰을 내리면서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광고 하나가 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티브형 광고, 어떻게 보면은 매체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지면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너무 재미있게 예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던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네, SNS 광고의 경우 디스플레이 광고이고 이게 오른쪽,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 이미지처럼 광고들이 노출됩니다. 노출당 비용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면서 그리고 어떤 직관적인 배너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전환 성과가 높은 타겟팅을 찾는 것이 광고 성과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냐 보면은 당연히 가장 잘 팔리는 소구점을 찾는 그런 소재별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환 성과가 잘 나는 타겟팅을 찾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타겟팅 그리고 전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리타겟팅 이런 캠페인들이 병행되어서 이런 캠페인들이 병행하여 운영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요즘에 다양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냥 이미지 형태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카드 뉴스 형태로 슬라이드형으로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숏폼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리 영역에서 숏폼 형태로 광고를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우러져서 전환 성과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당 내용들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딩형 광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홍보 포인트로 광고 소재를 제작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홍보 포인트에 대한 점검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노출시킬지, 어떻게 노출시킬지,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형, 아니면 이미지형, 아니면 쇼폼형, 동영상형, 아니면 라이브 커머스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성과가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 형태별 최적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출 위치별 노출 위치에 따라서도 광고 성과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던 노출 위치를 파악을 해서 좋았던 곳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그런 노출 위치 최적화 전략도 같이 이루어지며 이 부분을 상시로 계속 공유드리면서 데이터를 확인해 가면서 광고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도 이제 소재별로 광고를 계속 운영을 하실 텐데 어떤 소재는 성과가 좋을 거고 어떤 소재는 성과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보통 보시면은 성과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를 끄지 않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아스별 고효율 소재 그리고 광고 비 내림차순으로 광고 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광고비는 많이 쓰는데 성과가 없는 저효율 소재를 발라내고 그리고 광고를 아무리 보여줘도 클릭이 일어나지 않는 클릭 성과가 저조한 그리고 클릭 성과가 우수한 소재를 계속 파악을 해 가면서 광고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SNS 광고를 세팅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래픽 캠페인으로 광고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환 캠페인, 판매 캠페인으로 광고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안 팔린다고 해서 트래픽 캠페인이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트래픽 캠페인은 트래픽 캠페인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낮은 CPC 단가가 있기 때문에 광고 소재에 대해서 효율 테스트를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 캠페인을 돌릴 만한 리타게팅 모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초기에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함으로써 이 모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을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로 예산을 분배하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 유형별 효율 테스트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같은 제품을 팔고 있다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소재를 노출시킬 수 있지만 다 소재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좀 오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예쁘게 찍어서 이 연출 이미지와 함께 노출시키는 디자인형도 있고 어떤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데 어떤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았다라는 후기를 강조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소재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언제 쓰면 좋다 아니면은 내 상황이 어땠는데 쓰더니 좋더라라는 내용을 좀 스토리텔링 형태로 노출시키면서 이 슬라이드 형태로도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SNS를 보다가 이제 옆으로 계속 넘기면서 이 슬라이드형 소재를 읽고 그 다음에 결국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전달할 때는 슬라이드형 소재도 쓸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유도형 소재도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 지원 얼마, 무담보 대출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라 라는 형태로 참여 유도형 소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쇼폼 형태로 동영상 소재로 광고를 만들어서 스토리나 릴스 지면에 크게 노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광고 소재가 홈쇼핑 이런 소재들보다 오히려 좀 짧게 동영상 소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빠르게 소구 포인트를 전달하고 흥미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가 전환 성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요즘에 긴 영상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광고주분들께서 쇼폼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뢰를 맡겨주시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그 광고를 봤을 때 좀 메리트 있는 형태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쭉 보시면은 이미지 형태로 광고 노출시키는 것, 동영상 형태, 슬라이드 형태, 컬렉션 형태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조금 더 눈이 갑니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메리트 있는 광고 노출 지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광고 노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컬렉션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썸네일 위에 있는 부분에 동영상 형태랑 그리고 이미지 형태도 같이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소구 포인트 한번 메인 이미지에서 전달해주고 그 안에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한 번 더 노출시킬 수 있다 보니까는 저는 컬렉션 형태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운영했었을 때 전환 성과가 조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다양한 형태들을 다 같이 운영을 해보면서 효율 테스트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SNS 광고, 메타 광고를 운영하실 때 픽셀을 잘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 SNS를 통해서 광고를 노출이 된다라고 해서 노출이 되고 공식몰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구매를 한다거나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장바구니에 담는다거나 하는 식의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이 메타 즉 메타 픽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쌓여서 뭐 하냐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쌓인 모수를 바탕으로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한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고객들, 내 브랜드를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살 때까지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런 픽셀을 활용을 하는 광고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다음은 타겟팅 전략입니다. SNS 광고, 메타 광고를 운영을 하시면 다양한 타겟팅이 존재합니다. 맞춤 타겟, 그리고 논 타겟,
그리고 어드밴티지 쇼핑 타겟,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모수를 바탕으로 확장도를 생성을 해서 더 넓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유사 타겟, 그리고 메타에서 분류해 놓은 관심사,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아웃도어 채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킨다면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이런 관심사 타겟팅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타겟팅들 중에서 어떤 곳에서 성과가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맞춤 타겟, 논 타겟, 어드밴티지, 유사, 관심사 타겟 순서로 성과가 좋았는데 이게 모든 업체에 해당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의 수준과 그 다음에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소구 포인트에 따라서 이 타겟팅별 성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한테 전환 성과가 잘 나는 타겟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운영하기 이전에는 소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수이고 저도 이거를 가장 첫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소재들을 쭉 보고 누가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구나, 누구는 홍보 포인트를 이렇게 노출하는구나, 똑같은 파우치를 팔더라도 이렇게 할인 문구에 대해서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마법 파우치 라는 식으로 별명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짐 정리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구 포인트를 같이 노출시키는 이런 동영상 소재도 가능하고 동영상 소재도 제작하여 광고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많이 담아 이것저것 짐을 많이 담아서 뭐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뭐 터지지 않으니까라는 소구 포인트도 같이 노출시키면서 할인 홍보 포인트도 같이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똑같은 파우치 제품인데요. 네, 캐리어 공간이 30% 넓어지는 보조 파우치다라는 식으로도 노출시키고 디자인부터 실용성까지 다 잡았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이제 슬라이드 형태로 노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션 잡화는 이렇게 기능성 잡화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쁜 연출 이미지 하나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이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 다음에 소구 포인트를 계속 잡고 소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핑 용품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순히 유입만 많이 시키고 노출만 많이 시킨다고 브랜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해보고 사용해본 다음에 재구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브랜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했었을 때는 낚시를 하다가 이런 침낭을 이런 망토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동영상 형태로 한번 보여주고 또 이 소재들이 조금만 있으면 영상 형태라서 막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덮고 잘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노출시켜서 실제 사용 환경을 이 소비자들이 광고를 봤었을 때 생각할 수 있게끔 노출시키는 광고 소재를 기획하고 제작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딱 동영상 이렇게 쇼폼 형태로만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드 형태의 카드 뉴스 형태로도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패션 소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유일하게 홍보 포인트를 자극적으로 노출시키고 할인 소재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는 업종 하나가 있다라면 저는 패션 업종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패션 업종의 경우 실제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착용했을 때 내가 얼마나 예쁜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면서 착장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전환 성과가 더 높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소재의 경우에는 그 업종에 맞는 소재 형태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업종 뭐 가방의 경우인데 가방 중에서도 실용을 더한 그런 가방 소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예시가 달라지겠죠. 예쁘고 귀엽고 실용적인 데일리 백팩이라고 노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웃도어 백팩이라고 명확히 명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납 기능에 대해서도 여기에 있는 문구에 같이 노출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SNS 광고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광고주분들이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SNS 광고가 실제로 CPC 단가가 조금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싼 배너 광고 없을까요? 유입당 비용이 조금 싼 배너 광고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어지게 마련인데요. 그때 고민할 수 있는 게 언론사 카페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DA 광고, 대표적으로 모비온이나 GDN 같은 그런 매체들이 있겠죠. 그런 DA 광고도 운영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메타 광고랑 비슷하게 리타게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즘에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은 뭐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화면을 다 덮어버리는 배너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GDN의 노출 지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배너 형태로 광고가 노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이커버입니다. 이 아이커버는 홈페이지에 딱 팝업으로 우리 공식물을 딱 띄워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이게 이거 좀 불편하지 않냐, 소비자 입장에서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냐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사실상 정말 우리 홈페이지에서 쇼핑을 하면서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아이커버를 운영을 하면 전환이 실제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믹스에서 이제 고려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기사 속에서 노출이 되는 그 네이티브 광고 지면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쇼핑 타겟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 타겟팅은 이런 거죠.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이 순서대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쇼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장바구니 이 두 개는 심지어 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노출이 되냐? 이렇게 모아가지고 카탈로그 형태로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게 바로 쇼핑 타겟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던 그 제품이 이렇게 배너 이미지로 모아서 배너 이미지로 이 썸네일들을 모아서 배너 형태로 광고가 노출되니만큼 전환 성과가 가장 좋았던 타겟팅이 쇼핑 타겟팅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커버에 대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GDN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GDN은 최근에 구글의 머신러닝 고도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른 매체들보다 조금 더 머신러닝이 강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타겟팅 당연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아니면은 구글 세팅단에서 이제 홈페이지 방문자 모수가 얼마 정도 쌓였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타겟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배너 광고, 메타 광고와 다른 네트워크 배너에 대한 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매체에 얼마의 전환이 발생했고 현재의 로아스는 얼마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광고 성과 레포트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제품들이 가장 잘 팔리고 있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이 없고 공유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그거는 무의미한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별로 뭐 예를 들어 메타, 구글, 모비온 이 안에서 성과 개선을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계속 공유받는 월간 레포트를 전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소재에서 성과가 좋았고 어떤 소재에서 성과가 안 좋았으니 이번에는 신규로 어떤 홍보 포인트를 발전시켜서 소재를 몇 개 더 제작해보자 라는 소통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달에 신규 소재 제작 계획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매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많은 미디어 믹스를 운영을 해야지 만족을 하는 광고주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매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불필요한 매체 확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성과 관리를 이루어질 수 있는 레포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구축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약속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시보드랑 그리고 다음 달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주분들이 디자이너와 컨텐츠 기획자분들이 없다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에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종 업계에 대한 마케팅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광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운영,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시면은,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광고 성과가 중복 집계돼서 막 매출이 뻥튀기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카페24 몰에 들어가 보면 매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매체사에서 성과를 다운로드 받다라고 하면은 막 매체별로 막 네이버, GDN, 모비온 다 받았더니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실제로 카페24는 2천만 원인데 이거는 매출이 뻥튀기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뻥튀기를 잡을 수 있는 GA를 통한 매출의 중복 집계 체크도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 계획을, 그리고 이
매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번 달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저희한테 받아보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미팅을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광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 달 계획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니만큼 해당 내용은 한번 논의 후에 미디어 믹스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시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월간 계획에 대한 내용, 보통은 미디어 믹스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전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전부 다 설치해서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진 다음에 소재를 제작을 하고, 이 파란색이 소재에 제작했던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팅을 통해 라이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길게는 일주일 안에 짧게는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는 뭐 매체가 다양하게 되면서 뭐 한 달까지 걸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통해 진행을 했었던 성과 개선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800만 원 정도 소진을 하시다가 이제 광고 성과가 이관전 대비 로아스 370%까지 증가해서 총 2,350만 원으로 광고를 운영했던 생활용품 업체, S업체 사례도 보유하고 있고, 보통은 그냥 광고 매체에서 성과 다운로드 받아서 성과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시보드 플러스 구글 애널리틱스의 전자상거래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 유입자도 같이 분석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업체는 뷰티 생활용품 업체의 A 업체입니다. 그래서 파워링크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광고, 메타 이렇게 좀 검색 광고랑 메타 광고 이렇게 두 개만 운영하고 있었던 업체인데요. 3천만 원 정도 소진하고 계시다가 이관전 대비 로아스가 440% 증가하시면서 총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계신 A 업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레퍼런스들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팀 내에서,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했었던 업체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매체별 전환 성과 개선을 위한 액션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메타의 경우 타겟팅별, 소재별, 지면별 효율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성과가 좋았던 캠페인과 광고 그룹의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션 잡화, 생활용품 업종을 위주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되는 단계들은 총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대행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는 광고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KPI를 산정을 하고, 퍼포먼스 마케팅, 그 매체 운영을 통해 대표님의 아이템들을 세상에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브랜딩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해당 장표에 대한 요약이고요. 네, 광고 대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은 오늘 제안드린 내용,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안드릴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 플러스 대표님의 브랜드 상황에 맞는 소재와 타겟팅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제 미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을 드렸으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던 광고 매체들의 데이터가 있기 마련일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광고를 예전에 잘 운영하셨든 못 운영하셨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데이터들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성과가 좋았었다, 어떤 타겟팅한테 반응이 좋았었고 어떤 소재들이 반응이 좋았었다라는 내용을 분석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은 그래서 해당 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번 달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소재가 가장 많은 준비 단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재 기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기획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재를 제작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됐다면 광고를 직접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월간 레포트를 통해서 다음 달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오늘은 생활용품 업종 그리고 패션 잡화 업종에 대해서 메타 광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패션 잡화 업종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업종이기 때문에 메타에서 이 소재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 광고 성과가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를 직접 운영하시다가
어려우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고 메타 광고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혹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성과가 너무 안 난다라는 마케팅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대표님 그냥 단순히 문의사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저 김지훈 마케터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광고 상담 그리고 성과 분석을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픈 채팅방 링크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도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 아이디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먼저 연락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제안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